상을 때려요. 상을 때렸는데 앞져서 물량을 잡아놨죠. 물량 잡힌 상태에 띄운단 말이죠. 최고점에서 거래량 터트리죠. 그 다음부터 흐물흐물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빠져버리죠. 거래가 받쳐져 있으면 쉽게 안 죽어요. 더 올라가겠죠. 근데 거래가 터져버리기 시작하면 물량이 죽는단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29일 금요일 현재 시간 16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또 오늘 마감이 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라 오늘 조금 흔적한 모습이고요. 아시아 증시들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느낌 없는 소강 상태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다우지수부터 좀 살피면서 오늘 그다음에 2023년도의 증시를 어떻게 마감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간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좀 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큰 방향성을 만들지 못했고요. 0.14% 상승한 37,710포인트, 53.5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고점을 체크했죠. 고점을 체크하면서 굉장히 여전히 이게 웬만해서는 오늘 밤에 내일 새벽까지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신고가로 마감하는 분위기는 크게 지장 없어 보입니다. 연신고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고 가격은 이 가격상 이제 이미 고점을 찍었는데 제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저희 영상에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부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에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다는 뜻이 되겠죠.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결론 지어서 언급하기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봐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서는 일단 시장 상태가 굉장히 이 수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 바둑을 두게 되면 수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바둑이나 체스나 장기나 이 수싸움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수싸움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공교로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0.01, 0.05만 올라도 지금 신고가다. 근데 이 신고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요. 신고가가 되니까 굉장히 뭔가가 임팩트가 있고 굉장히 강력하고 당장 안 하면 뭐가 잘못될 것 같고 이런 압박감이 엄청 생기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 단어고 그런 선택적 용어인데 문제의 움직임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주식을 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런 구간들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의 방안들이 있으셔서 이런 구간들에서 막 무리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상황들을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초년생들, 초보자들 이런 분들이 이런 구간 데미지를 먹죠. 어느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아파트나 이런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진 않은데 저희가 단적으로 보면은 2020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 이 구간대를 보면 코인이든 그다음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코인을 하셨던 분들이나 꾸준하게 부동산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지금 저희 시청자들 중에 가장 많은 40대에서 60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5, 60대 이상의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경험들이 저희 이하 30대 이하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한 역사적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치고 빠지고 또는 들고 있던 걸 팔고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잘 느끼시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무리하게 달려들진 않죠. 뭐 이거는 제가 뉴스에 나온 걸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 나온 얘기들을 그냥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문제는 이제 그곳에서 가장 시세를 많이 올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20대, 30대들 사회 초년생들이란 말이죠. 흔히 말해서 영끌족이라는 친구들이 시세를 올려줬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집을 안 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집을 산단 말이죠. 모든 대출을 끌어당겨서 삽니다. 근데 그게 지금 결국은 고점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고점 대비 30% 이렇게 빠졌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격이 빠져요? 그 고가의 산 물량을 누군가는 이제 안 사준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제 영상이 꼭 성지가 될 거고 지금 벌써 이미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 영상을 지금 봐주고 계신데 왜 봐주고 계신지를 대해서 나중에 되면 알게 되실 거라니까요. 고점이 되면 더 이상 누군가는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는 안 사준단 말이죠. 시세는 유지가 되고 있을지 몰라도 안 사줘요. 안 사주는데 그 시세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정말 이 무서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0.04, 0.14, 0.1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고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을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요. 저도 조급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저랑 같이 일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거든요. 사실 저는 시장을 볼 때 여유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매매를 적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매를 적게 해야 그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적게 하는데 제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기본 13시간이에요. 기본. 조금 앉았다 하면 16시간 정도 하루에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일을 봅니다.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그냥 시장이랑 그냥 살아요. 근데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 역시도 그렇게 긴장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벌써 한 지가 15, 16년 차 들어가도 아직도 변함없이 그러고 있어요. 바보 같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일이니까.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이상 사줄 데가 없게 되면 그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증후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계속 고점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저처럼 시장을 매일 보는 사람도 마음이 조급해져요. 야, 이거 안 사면 큰일 난데. 큰일 나겠는데. 야, 이거 안 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냅두고 가는 거 아니야? 나 냅두고 발병 나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 모든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조급함. 근데 시장이 뭐 가야 될 길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거는 차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제는 현재 2023년도 마지막 거래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시장의 무드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저를 때려잡으러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때려잡으러 온다고 할지라도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분명할 겁니다. 분명할 거예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아셔야 된다. 만약에 이런 건 있어요. 다우지수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요런 식으로 받쳐가지고 올라왔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오는 게 아니고 받쳐가지고 올라왔다. 이러면 이건 더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더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량을 떠받들어서 오지 않으면 더 가기가 어려워요. 물량을 떠받들어서 오지 않으면 더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자리들은 대체적으로 뭐가 되냐면 고가 형태가 된다는 거죠. 고점이 어딘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그 말씀 드렸죠. 고점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고점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물량을 안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제가 단편적으로 제가 종목 얘기는 굳이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종목을 굳이 언급을 드리진 않겠고 주식으로 봐봅시다. 제가 종목 명은 가렸어요. 주식으로 보면 똑같은 건데 잘 보세요. 고점으로 땡겨 올라갈 때 거래량 계속 수반되잖아요. 땡겨 올라갈 땐 계속 수반돼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최고점이 찍은 자리부터 해서 요 구간대를 보면 거래량이 다운돼 있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죽어간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야? 물량을 소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이상 떠받들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떠받침이 없으면 이 주가가 지탱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버텨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돼요. 자, 100만원에서 주식을 떠받들던 사람이 100만원에서 주식을 한 주 살 때 100만원이 들잖아요. 수수료 배제하겠습니다. 100이 들어요. 150에서 주식을 떠들려면 150이 들어야 돼요. 그럼 150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50만원어치를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150을 떠받치려고 하면 여기서 100으로 버텼던 걸 이제 150이니까 50%의 자금을 더 쏟아넣어야 된단 말이죠. 50%의 자금을 쏟아붓고 다시 200을 가게 되면 이 200에선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기서 절반으로 버티면 100만원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버텼던 자금의 2배수가 돼야지 고점에서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량이 떨어지는 현상은 좋은 징조가 전혀 아니에요. 다른 주식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주식들. 이런 것들 보면 이 주식이나 선물이나 똑같아요. 특히 주식을 하시다가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할 때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꼭 선물만 했다면 아예 난 모르쇠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상을 때려요. 상을 때렸는데 앞져서 물량을 잡아놨죠. 물량 잡힌 상태에 띄운단 말이죠. 최고점에서 거래량 터트리죠. 그 다음부터 흐물흐물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빠져버리죠. 거래가 받쳐져 있으면 쉽게 안 죽어요. 더 올라가겠죠. 근데 거래가 터져버리기 시작하면 물량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도 똑같잖아요. 거래가 한 방 터졌잖아요. 거래 한 방 땅 때려가지고 터트려놨죠. 고점 찍었죠. 근데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척 하면서 신고가를 주고 있죠. 단원은 신고가죠. 단원은 신고가예요. 근데 변동성 자체는 0.14, 0.10이에요. 길어봤자 0.30%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떨어뜨려 놓고서 이즈 구간이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거래가 말라있어요. 당연히 죽어버리죠. 이거는 가격 이론의 상 무조건 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흐름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겠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매일매일 저녁에도 새벽에도 제가 브리핑을 체크해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거래량만 봐야 돼. 지금 거래를 봐야 된다. 모멘텀이고 뭐고 지금 없어요. 모멘텀이 나올 게 없어요. 당장 나올 게 없다고. 왜냐면 연말이라 블랙 기간이에요. 블랙 스크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올 내용 자체가 없어요. 메인 이벤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매물로 인한 승부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 거래량적인 측면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S&P 500, 특히나 요즘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가지고 이제 많이들 언급을 하는데 얘네들도 매한가지 동일한 입장이 돼요.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수반돼서 따라왔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거래가 전혀 수반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흐름 자체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 이게 기본적인 뷰가 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일은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이제 오늘이 이제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한데 제가 사실 오늘 흔히 말해서 개점 휴업이죠. 최근 증시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장이 열려 있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납폐일 기간이라서 좀 개점 휴업인데 저는 원래 개점 휴업이든 뭐든 보통 일을 합니다. 시장이 열리면 늘 일을 해요. 왜냐면 시장이 열릴 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라는 게 지나고 나서 명절이고 마감일이니까 안 움직일 거야. 그리고 움직이면 어쩔 거냐 그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인간적인 최소한의 시간적인 수면과 휴식은 취해야겠지만 시장이 정식적으로 열려있는 시간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 있을 줄 몰라요. 납폐일이니까 마감일이니까 안 움직일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죠. 거기서 만약에 오늘 시스템 오류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대형 투매가 나타나봐요. 모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추정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 의미 없다는 거죠. 새해에는 특별히 그런 방식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해에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의 시간을 맞춰보는 거예요. 내 몸의 시간. 이거 안 고치려고 하면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내 몸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 25시간을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제가 젊을 때, 제가 16초 차니까 20대 때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부터 했을 때도 어떻게 됐냐? 그때는 진짜 하루에 25시간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사람은 퇴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집중력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어찌하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힘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주간 프리마켓 시장의 변동성 힘이 세다. 주간에 힘을 많이 쓰고, 야간에 힘을 많이 움직인다. 야간에 힘을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내가 해줄 수가 없다. 누가? 내가 직접 해야 된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본인이 직접 나의 컨디션을 카운팅해서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응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오늘 조용히 일단 마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긴 한데, 어제부터 해서 지금 조정기가 좀 있어요. 어제부터 해서 조정기가 있고, 하지만 조정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빡세요. 아직까지 고점 박스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라페일까지, 오늘 마감일까지는 물량을 크게 돌리지 아니하고 마감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1월 2일 본격적으로 장이 시작되는 1월 2일장이 되면 이제 활발함을 다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증시는 고점을 마감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저기의 멘트에 너무 취해버리면 안 된다. 저 멘트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기사가 자극적이에요. 신고점 가고 있다. 간다. 가자. 너무너무나 자극적이에요. 대다수의 모두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선물이든 모든 투자의 상품은 누구든지 고점이다 또는 저점이다, 바닥이 안 보인다라고 외칠 때 그 자리가 항상 숨의 자리였고, 그 다음에 거기가 채 바닥이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 참여를 하고 있을 때 안 보일 뿐인 거죠. 하지만 그것은 늘상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간곡히 하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자유죠. 직접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투자를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분위기에 휩쓸리실까봐 걱정이라서 그래요. 이 분위기에 휩쓸릴까봐. 근데 그 분위기에 휩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후군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은 분명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시장이 재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해 동안의 움직임은 크게 밍밍했어요. 특히나 23년도 초장부터는 박스권이 굉장히 강했다가 한 달, 두 달, 11월, 12월 달에 박스를 뚫고 올라가면서 고점을 좀 갱신했다의 의미를 두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전체적으로의 주가의 레벨링 자체가 여전히 특정 종목에, M7이라든지 특정 종목에만 좀 치중된 경향이 있었고, 고른 흐름을 보이지 못했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좀 복잡했던 것은 뭐냐면 중국과 일본과 국내와 한국과 유럽. 근데 유럽은 미국을 많이 따라왔지만 각각의 주가가 너무나 개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상승장이라고 많이 불렸던 예전의 시장들을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요. 이번 코로나 때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 역사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 이후 때 주가가 올라왔던 그런 레벨들,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 국내 시장과 각 미국 시장과의 그런 온도차가 좀 극심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그러한 측면들로 인해서 시장 왜곡 현상이 좀 많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증시의 이런 왜곡 현상이 늘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사이클이라고 하죠.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도 이머징 마켓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이머징 시장 쪽으로 자금이 또 급격하게 들어올 때는 또 빅마켓들이 시장이 좀 죽는 경향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빅마켓에 오히려 시장에 자금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머징 시장 쪽에 자금이 많이 이탈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국내 증시 전일 마감할 때 깜짝 급등을 해주면서 뭐 41포인트 올랐죠. 이거 배당락 빠져버리면 의미 없어질 테고, 지금 사실 2600포인트에 끝났다 보셔야 되거든요. 거의 2600, 2400 박스였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국내 증시 완전히 뭐 흐지부지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측면들 같이 고려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좀 눈에 어떻게 보면 밟힐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눈에 밟히는 부분을 좀 진위 여부는 좀 잘 봐야겠다. 타이밍 모른다. 타이밍 저도 모른다. 아무 시간도 모른다. 하지만 그거랑 가정을 열어놓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과연 기술적인 거다. 저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풀어가는 사람이지 점쟁이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 점쟁이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된다. 그런 거 맞추려고 하지도 않고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점쟁이가 되는 매매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진짜 시장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해 동안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감일인데 뭐 매매를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 일찍 마감하시고 또 푹 쉬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거 좋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시장 참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